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터득골 사암디자인학교가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의 평생교육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11월 15일 열린 2023 KCEF 콜로퀴움에서 발표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남우선 대표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축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 KCEF 콜로퀴움, 어떤 일이 있었나?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현주소는 어디 있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재단 KCEF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재단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담장 넘어 더 큰 공동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세우고, 삶이 학습이 되고 학습이 삶이 되어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손을 내밀어 모든 이의 삶을 지지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CEF는 5가지 플랫폼의 산실로 거듭납니다. 하나, 지역사회 교육의 연구개발 산실 KCEF R&D 도듬터. 하나, 지역사회 교육 진흥의 산실 KCEF 장학 새센터. 하나, 공동체 활동과 성장의 산실 KCEF 공동체 활동 공터. 하나, 지역 활동가들의 배움과 성찰의 산실 KCEF 활동가 키움터. 하나, 지역사회 교육 디지털 지식 공유의 산실 KCEF 공유 이음터.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KCEF는 5가지 플랫폼 안에서 따뜻한 이웃 공동체, 깨어있는 시민 공동체, 슬기로운 지역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최은실 KCEF 이사장의 인사 말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평생교육진흥재단 대표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평생교육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평생교육학회장,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평생교육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번 콜로퀴움에는 특히 스칼라십의 주인공이신 빛나는 작은 거인 2곳을 모셨습니다. 그 자체로 인문학 성찰 공동체의 쇼시를 열고 있는 터득골 인생 북샵, KCEF과 함께하는 사암 디자인 학교, 그리고 작은 마을에 위대한 되살림 운동이 모험터가 되고 있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 가족 작은 도서관, 동굴 동네를 굴려라 프로젝트,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이 모셔서 깊이 그리고 또 뜨겁게 만나 뵈려 합니다. 제4대 KCEF 이사장이셨으며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한상환님의 축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시민들을 사랑하고 또 문화를 사랑하고 또 그 사이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뒷받침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일이 우리의 소임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지역사회 교육운동에 관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미래 비전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만난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사회 교육운동이 재단에서 뒷받침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발로 뛰고 마음으로 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져서 이 나라가 진정 문화 대국으로 정말 살만한 나라로 세계 어떤가는 나라로 성장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터득골의 사례가 발표됩니다. 생각하다를 분석해 주신 신민선
서울여대 교수님 세 분 앞으로 모시고요. 진행은 이성엽 아주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모두 단상으로 올라가셔서 일단 앉으시고 이후 진행은 이성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학습, 지역학습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터득골이 되고 전국에서 모인 이 평생학습의 실천자들 앞에서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좌장이신 이성엽 아주대 교수입니다. 세션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성찰이 지역을 되살리다 라는 화두를 가지고 인문 성찰 공동체 터득골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사례 두 개 케이스는 모두 저희 PSF의 장학 지원을 받으시는 기관이고요.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함께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인문 성찰 공동체 아마 타이틀 안에 오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행하다, 함께 말하다, 함께 생각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 터득골 운영하고 계신 대표께서 어떻게 운영하셨고 어떻게 기획하셨고 어떻게 나아가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함께 말하다는 함께하고 계신 영월에서 또 살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윤보영 님께서 함께 또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신민선 서울여대 교수께서 학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고 하나의 케이스지만 이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담론을 던지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께 이렇게 콜로퀴움이기 때문에 앉아있으면서 한 분 한 분 단상으로 모셔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함께 행하다. 원주 터득골 푸시업 대표이신 남우선 대표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터득골의 남우선 대표입니다. 네, 앞에 너무 강연이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좀 상대적으로 말주변도 보자라고 하는데 너그럽게 들어주시고요. 저희 터득골은 원주 시내에서 한 25분 정도 충주 쪽으로 이제 연세대학이 있는 뒷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은 좀 엉뚱한 면도 있는데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표면적으로는 서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띄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야 제 실체를 알게 됐긴 했지만은 어떤 좀 더 통합적인 어떤 교육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런 걸 꿈꾸면서 이제 30년 전에 서울에서 원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들어간 거죠. 좀 서울에서 일찌감치 아예 접고 제가 만일 3, 4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제가 보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저는 서울에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생성이 살아있는 자연에 살고 싶었고 재미있는 일하고 사는 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당한 수입을 갖고 좀 두려움 없이 언제 죽어도 다음 주에 죽어도 여한 없는 그런 삶이 뭘까 그걸 꿈꾸면서 이제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동네에 한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골짜기 전체에 저 혼자만 들어가서 사는 형국이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의문이 좀 드시지 않으세요? 과연 부인이 따라올까? 이제 제가 기다리는 거죠. 한 3년을 먼저 혼자 가서 살면서 자연의 맛에 눈을 뜨기를 제가 기다려줬죠.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뭐 한 열흘에 한 번씩 우리 처가 오면서 드디어 3년이 지나니까 자연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아파트를 팔고 들어와 주겠다고 들어와서 살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그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들어왔어요. 한 35년 넘게 출판 책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0권 넘는 책을 만들었고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냈죠. 한 10% 정도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출판이라는 동네가 이제 자비 출판이 아니라 기획 출판으로서 이제 35년을 했다는 거는 잡초 같은 그런 야생성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제작비를 제가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10년을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트렌드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 감각이 통해도 이제 한 50쯤 돼가면은 잘 안 통하거든요. 지금 생존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많은 벤처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살고 싶어하는 삶하고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어떤 모양새인데 26살 때 88년도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그 책을 번역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한 3위 정도 됐었어요. 그 책이 명상 분야에. 2년에 터드콜 3디자 학교를 하면서 이제 이게 지역사회교육재단의 1차 이제 장학금 지원 사업이긴 한데요. 굉장히 많은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은 저는 저 혼자 어떻게 보면 깨달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5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 3디자인 학교를 이 장을 풀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 나라고 하는 관점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그 원주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지역이 내가 아닐까, 지역에서의 어떤 하는 행위가 내가 아닐까 그런 마음의 어떤 행로를 거쳐왔는데 3디자인 학교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20대는 이제 이런 선사상이라고 하는 그 명상 잡지죠. 이제 참선의 선이죠. 이 잡지를 통해서 유시화나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일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젊은 스님인데 그 스님과 같이 이 잡지를 만들면서 이제 전 세계의 이런 어떤 명상 트렌드라든가 어떤 그 영성가들을 취재하고 또 국내의 많은 이제 조현 기자 같은 그런 일을 80년대 초반에 한 거죠. 5년 동안 이제 뭐 피골이 삼적할 정도로 고행 수준의 그런 일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근데 명상 분야 일을 하면서 너무 그 내면에 몰두하다 보니 사회성도 부족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자생성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생활력도 부족하고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활동력이 좀 작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문을 품고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서점을 만났는데 보디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보리수 서점인데 명상 서적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장서가 좋은 근데 동네 서점이었어요. 그렇게 큰 교보 같은 서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집 두 채, 가정집 두 채를 가지고 운영하는 서점이었는데 제가 이 서점을 만나고 거의 제 인생에서 그 전과 후로 나눌 정도의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특화된 책을 만나면서 삶의 전환을 이제 이뤘는데 그 답도 얻은 거죠. 제가 명상하는 사람들이 왜 무능할까? 왜 자기 속에 빠져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왔는데 미국에도 다양한 자연주의자들의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구체적인 어떤 전적까지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자유롭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성경만큼 자주 읽었다고 하는 그런 책인데 난 사회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미 80년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문명. 지금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이 대한사회 쪽에 관련된 정보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이 터전을 활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장학사업에 선정된 터드골 북샵을 시작한 거죠. 제가 책을 오래 했으니까 책을 만드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책에서 만났던 세계를 한번 저도 살아보자.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 책만 만들면서 책만 읽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처럼. 그래서 한 5,000편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책을 제가 기획하게 됐어요. 원주에 가서 기획한 책인데 출판의 관례상으로는 풀에 관한 책은 망해야 맞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1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는 하늘에서 제가 품었던 어떤 그 꿈을 펼쳐라 그런 어떤 계시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터를 5,000평을 사게 됐고 그 터를 터전으로 해서 아까 이제 우리 처를 좀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죠. 그래서 한 3년 기다렸다가 이제 집을 짓고 서점과 카페와 뭐 공연장과 게스트하우스와 이런 것들을 열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전환을 한 것이고 제가 품었던 비전하고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분리시키지 말자. 한번 통합적으로 살아보자.
삶이 학교고 학교가 삶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사회의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 제가 딱 이거는 제가 이 지역사회 운동을 모르고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인데 제 가슴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통합을 해라. 뭐 배우는 거 따로 사는 거 따로 하지 말고 이제는 다음 주에 죽어도 좋은 삶을 살려면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그 직전에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나와서 이제 제가 힘을 얻게 됐고 원주에는 우연히 내려갔지만은 또 놀랍게도 원주에는 시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곳이 협동조합 운동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장일순 선생님의 이런 책도 만들게 됐고 이 이제 무의당 사람들의 제가 이제 실행위원으로 참여해서 회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작업도 해드렸고요. 이 지역을 이제 제 몸같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삶을 이제 살아보게 됐고요. 시골 생활 해야 되니까 집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그런 일에 관한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그걸 또 책으로 만들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다 일치가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싶은 삶에 관한 사람 만나고 책 만들고 돈도 벌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의사인데 원주 지역에서 사제를 털어가지고 지체장애인 시설과 무료진로,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프론티어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마을 신문을 8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시골에 들어가면은 왠지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좀 잘 되면은 좀 시기 질투가 많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마을 신문을 8년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모두들 저를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지 사람들이 시골 갈 때 좀 뭔가 자기 걸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3디자인 학교의 어떤 모태가 되는 요 수업인데요. 아까 곽병원 원장님이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쉼터도 제공하지만은 좀 고기만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 비포라이다 3디자인 학교의 어떤 원형이 되는 건데 요거를 한번 노숙인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4주 동안 노숙인 센터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근데 노숙인들을 충분히 이제 설득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전기가 됐다. 굉장히 큰 어떤 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드디어 이런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고 역시 그냥 시골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시골이라는 게 인프라가 이제 빈약하니까 거의 열에 9은 실패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컨텐츠력이 있으니까 요 오냐나무라고 하는 성찰에 기인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진 그림책을 가지고 그 지역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요걸 테마로 이제 사실은 3디자인 학교도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인형극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활동들을 꾸준히 이제 왕래하던 이제 안현지라고 하는 평생교육사인데요.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분이 이제 저희 사례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고 또 최훈실 교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그 권장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2001년이죠. 21년.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작년에 처음 제가 꿈꾸었던 그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3디자인 학교가 이제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놀랍게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전과 다른 어떤 판을 짜야 되지 않냐. 협동조합들이 되게 이제 경영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뭔가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수업을 협동조합 원주 네트워크 이사장님, 무의당 사단법인 무의당 학교, 무의당 사람들 그 이사장님, 국과수 부장님, 또 교육청 장학사님 이런 분들이 대거 저희 수업에 참여하셨어요. 돈을 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모시기 이제 개런티 때문에 모시기가 어려운데 3디자인 학교 같은 그런 수업 체계가 절실하게 자기도 필요하다고 동감을 해서 3디자인 학교에는 언제든지 즐겁게 참여해 주겠다고 그런 어떤 이제 답도 들었고요. 그래서 2번이나 와서 공연과 강연을 해주셨어요. 이제 홍신자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한라대학교 부총장님이 또 저희 또 열성 팬이어가지고
나노 디그리에 이 3디자인을 도입하면 어떠냐 그런 이제 제안도 해주셨고 뮤지엄 산 일전에 이제 토드골에 지지난 한 달 전쯤에 한번 오셨죠. 그 이제 그 학예사님도 저희 수업 장학생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광범위한 어떤 이 수업의 이제 가치가 좀 검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3디자인의 개념은 뭐냐? 삶을 예쁘고 뭐 아름답고 자유롭게 꾸미는 거는 누구나 지향하는 가치이지만 사실은 가치를 설정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골에 간다고 시골 생활이 되는 거 아니듯이 거기에는 나름대로 준비와 어떤 마음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간단한 이제 죽기 전에 할 일을 어떤 워크숍을 하고 그 워크숍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클럽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변주를 서로 이제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3디자인 학교는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지침을 얻으면서 그 실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이나 어려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자기를 알아차리는 하나의 오브제로 삼는 거죠. 최근에는 15일 날이니까 며칠 전이잖아요. 제천 간디 학교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지금 마을 대학이라고 하는 개념,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교육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아마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짧지만 아주 강력한 남우선 대표의 3디자인 학교, 터득골 3디자인 학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셨겠지만은 우리 남우선 대표가 말을 잘하거나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눌함 속에는 진심 그리고 그 뚝심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제가 터득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힘을 합쳐서 지역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의 멋진 모델들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날 있었던 기타 다른 나도 중요한 어떤 말씀들 그리고 또 행사 또 다른 사례 발표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한각을 넘었습니다. 저도 타임머신을 타고 라떼를 즐기는 그런 그렇지만 타임머신에 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메모리지라는 타임머신보다는 청년의 꿈의 타임머신을 타라. 그래서 마무리는 시대의 유행어이자 조직 현상의 기본 컨셉인 플랫폼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일부는 이쁜 사진을 넣지. 지역사회 교육의 타임머신을 타고 메모리죠. 공부하는 사람은 편견이 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교육사철학을 하신 분이라서 석박사 논문 제목을 미군정기 교육사 전공이 또 교육사회학이다 보니까 사회학적 이론으로 역사의 사실을 한번 해석학적으로 해보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을 참으로 즐깁니다. 오늘은 전반부는 한번 역사를 우리 SF 아버지라고 불리는 누구나 읽었을 허버트 조지 웰스는 우리가 잘 아는 로머스 데이비스의 그 평생교육론 그 책에 나올 정도로 평생교육에도 일각이 있습니다. 요즘 가자 지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끝낼 것이다도 명언이지만 인류의 문명사는 교육과 재난 간의 경주. 교육이 앞서지 못하면 그 문명은 사라진다도 유명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읽었을 타임머신. 한감 넘게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 가끔은 메모리즈, 또 가끔은 드림즈. 이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느냐. 오늘 발표에 쓰면 지역사회 교육 코드가 무엇일까? 성인 기술 교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인용하는 보이더 앱스의 적용에 보면은 개인 인디비주얼 차원에서의 거래 양식, 그 다음에 그룹 차원에서의 거래, 더 크게서는 커뮤니티. 지역사회 교육에는 커뮤니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 커뮤니티 모드. 그래서 보이더 앱스 선생이 80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했던 현상을 책으로 정리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콜로퀴움이 좀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청주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좀 받을까 하는데 일단 시간 사정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하셨던 영월의 살롱도 마차리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차리에 살롱을 운영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좀 말씀 여쭤보니까 와인 작업도 하시고 와인도 좀 만들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주 터득골에서 아마 함께 하셨던 추억이 있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셔서 터득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사실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윤보용 대표입니다. 저와 터득골의 인연을 도와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월의 살롱도 마차리에서 온 윤보용입니다. 시골에서 저는 지금 브라이언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도시를 떠나면서 제가 가진 이름을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불려지려고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일은 항상 도시로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발에 흙을 트는 일이에요. 그래서 걸레를 들고 신발을 닦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를 떠난 지는 벌써 4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네. 처음부터 제가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살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요즘은 서울에 올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도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시골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터득골과 인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득골은 2017년에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상장 회사에 임원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해서 저의 조금 영역을 좀 확장하고자 사업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2017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뭔가 이게 새로운 활기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쉼도 필요하고 약간의 뭐 힐링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느 날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 남우선 대표님 얼굴이 턱 뜬 거예요. 갑자기 저하고 친구도 아닌데 그게 좀 뭐 운명 같은 뭐 인연 같아요. 정말. 근데 페이스북에서 남자 얼굴이 떴는데 이렇게 유심히 볼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쿵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진을 제가 다시 봤거든요. 제가 어떤 사진을 보고 이렇게 반했나.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한마디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 백범 기념관인데 김구 선생님처럼 그런 그 어떤 본인의 약간 혁명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투신하는, 헌신하는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의 그런 느낌을 오늘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만나보니까 진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는 어떤 이야기가 올라왔냐면 터득골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지 않았는데 텃밭을 분양하겠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왠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아마 굉장히 선착순이었는데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원주까지 텃밭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텃밭을 운영하려면 제가 농사 짓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몇 번은 가서 케어를 해주고 묻어주고 풀도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고 이제 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전화로 거절하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터득골 갔어요. 터득골 갔는데 죄송한데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터득골의 앞에 배밭이 있었어요. 그 백꽃이 복숭아밭. 네. 복숭아밭의 그 복사꽃이라고 그러나요? 네. 복사꽃이 정말 절정에 있는 그런 때였어요. 거기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결론은 텃밭 할게요. 바뀌었어요. 결심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텃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터득골의 인연은 보통 그 만남이 뭐 이렇게 잘 이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계속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발전하고 또 이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터득골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터득골은 제 인생의 고구마 줄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많은 네트워크 속에 있었지만 약간의 그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약간 흑기짐도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이런 분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형이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존경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존경합니다. 그분은 왜 돈 안 벌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돈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시는 분들을 되게 존경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또 하나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남호선 대표님은 돈 안 되는 일도 하시고 배워서 남 주는 일을 하시니까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좋은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의 향기 속에 같이 있고 싶어서 자주 가기도 하고 자주 뵙기도 하고 책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느냐면 제 인생에서 이제 그 관계가 또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남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비싼 도자기, 제가 만져봐도 굉장히 좋은 도자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빵을 브런치를 칼로 막 쓸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도자기 굉장한 도자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누구실까? 터득골 오픈을 위해서 수백 점의 도자기를 기증해 주신 분이 지현 김기철 선생님과 조남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또 어떤 분이지? 하고 또 제가 그날 책을 보자마자 당장 고원지항으로 달려갔어요. 고원지항 달려가서 두 분을 뵙고 그분들과 또 어떻게 보면 나이를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시골 가고 나니까 두 분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었다고. 왜냐하면 제가 도시 살면서 그 곤지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 그런 거리감이 좀 있었는데 제가 시골에 와서 보니까 그런 연대감, 동질감 그런 것들이 더 가까워져서 저분들의 인생 사신 것처럼 저도 인생 이망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저는 이제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업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그 확장하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 곳에서는 내가 인생이 이것이 마지막일까? 이 일이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열정도 있게 일을 했지만 가슴 한 곳에서는 터득골에 갈 때마다 막 거기서 막 자고 오고 싶기도 하고 또 뭔가 일을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 거예요. 그래서 터득과 남우선 대표님과 인연을 조금 더 매듭을
좀 더 엮어서 어떤 일들을 또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인생 2막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 남우선 대표님과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중에 그럼 나도 로컬로 가야 되겠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차피 은퇴를 하게 되면 도시에 갈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던 사업을 다른 창업자한테 넘겨주고 드디어 이제 그 시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 간 지는 제가 한 4년 차 됐고요. 원래는 한 2년 정도는 이제 서울과 뭐 로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시골에 중심을 두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 학교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겸비하신 우리 교수세요. 그래서 아마 생동감 있는 이야기 해주실 것 같거든요. 박수를 환영해 주시죠.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터드골 북샵의 죄송해요.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질문지를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세션 1이 있고 이어서 세션 2도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저희들 세션 마치기 전에 답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세션 2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몇 가지 질문을 저희들이 다룰 예정이니까 질문지에다가 꼭 적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터드골 북샵의 이 공동체에 관련된 것을 좀 학문적으로 좀 성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건데 라는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 이렇게 교수님께서 문무를 겸비했다고 하면 문무가 전혀 다 안 되는, 양쪽이 다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터드골 북샵을 방문을 했고 또 이렇게 남우선 대표님과 그 대표님도 같이 만나서 장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갈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진짜 교육이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빨리 글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좀 미적미적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작성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쓰고 싶은 글을 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터드골 북샵을 만나서 좀 이런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제가 쓴 원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우선 좀 제가 세 파트로 좀 준비한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드골 북샵의 매를 학문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살펴본 삶을 디자인 학교를 조금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 또한 인생 성찰 학교이기 때문에 이 삶 디자인 학교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함과 동시에 저의 또 단상도 함께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안에 짤막하게 소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2000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에 평생학습이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또한 보편화된 것만큼 또 잃어가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영역에 대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좀 2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평생학습 도시의 모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의 그런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평생교육을 조금 과장해서 좀 표현한다면 좀 인생 100세 시대의 불안감을 준비하기 위한 어쩌면 학습보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데요. 교육을 좀 받았다는 사람들은 자격증과 수료증이야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남는 것은 종이 쪽지 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사실 나는 누구에게 수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산 디자인 학교는 계속 나에게 질문하고 나를 알아차리는 성찰 수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렉처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진단 말이죠, 야외에서. 그런데 주제는 침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강 명상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깨어나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에는 역설을 담은 어떠한 오묘한 조화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강부터 6강까지는 나는 누구인지를 묻고 또 죽기 전에 해야 할 프라이머리를 결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 직업, 관계, 창조학습 그런 현실 세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과 또한 전환 시대에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메지로가 이야기한 전환학습의 양태가 여기에서 작동이 됩니다. 7강과 마지막 8강 같은 경우에는 남선 대표가 그 산 디자인 학교를 굳이 어떤 속내를 알 수 있게 하는 강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하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은 남선 대표는 끊임없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남선 대표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준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준호라는 이름을 버리고 남선 대표로 다시 탈바꿈한 것은 어쩌면 이준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죽지 않으면 새로움이 없다는 것,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의 인생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7강과 8강입니다. 그래서 산 디자인 학교는 학습자의 내적 성찰과 또한 그런 성찰의 렌즈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인생의 리셋의 그런 욕구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재구성하고 또 동시에 또 타자와의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통합적 인생학교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타자화해 가면서 확장해가는 타자지향적 학습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총 8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신기하게도 프로그램 기획자의 생애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터득골 북샵의 이 남선 대표의 삶이 그대로 교육과정으로 이제 치환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청년 시절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또 여한이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상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도 어쩌면 죽음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가 청년 시절에 온 마음으로 경험했던 명상이 갖는 허상도 교육과정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산골의 작은 서점지기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에 좀 유익한 재미있는 자연인으로 좀 살고 싶다는 그런 현실적 꿈도 교육과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한 없이 살고자 하는 남선 대표의 인생 철학이 8강이라는 짧은 과정에 담겨 있지만 그 파장은 길고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상 디자인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은 자신의 존재를 해체해서 또 타자화함으로써 다시 해체된 자신을 낯설게 들여다보는 과정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르트르가 나의 바라보인 존재로 보고 또 타자를 나를 바라보는 자로 정의를 한다면 남선 대표는 나의 내면을 타자의 시선으로 확장해가는 타자 동일시의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발생시킵니다. 강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삶을 주제와 연결하고 학습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따라 받아들이는 농도와 밀도가 다 제각각입니다. 강사의 긴 설명보다 단어 하나에 유레카를 놓칠 수 있는 여백이 존재하는 수업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존 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상 디자인 학교인데 자신이 처한 삶의 모양대로 사각이면 사각대로, 삼각이면 삼각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다양한 시선이 교차하는
정답이 없는 학교, 인생학교라고 보여집니다. 시간 다 있는 교육 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 디자인 학교가 보여주는 내세우는 성격과 의미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주목할 것은 상 디자인 학교의 교육 과정이 뭐 남선 대표의 어떤 독단적인 삶의 기초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지역사회 이해관계가 전무한 이렇게 대표님 같이 이런 분들이 후경에 배치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남선 대표가 원주에 이주한 이후에 뭐 전혀 알지 못하던 곳에 갔지만 거기서 협동조합도 만나고 장일수 선생님도 만나고 굉장히 또 슈바이처 같은 박병원 원장님도 만나고 또 이렇게 도자기하시는 분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삶이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상 디자인 학교가 열리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자원봉사자들이 상골로 몰려오더라고요. 누구는 주차장 관리를 하고 또 누구는 뭐 음료를 서빙하기도 하고요. 시켜서 하기보다는 후경에 배치된 그들의 숨은 맥락과 과정이 상 디자인 학교를 빛내주는 전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세판짜기 마을 되살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렸던 2023 KCEF 콜로키움 실황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학습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득골과 같은 이런 사상적인 지역사회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의 풀뿌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져서 학습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런 교육들을 지원하고 있는 KECF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 들으셨죠? 교육사업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터득골은 지속 가능한 평생 교육사업을 위해서 윈드차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원들에 대한 선물로 윈드차임을 고려해 보십시오. 청아합니다.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평생 가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